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에 꼭 키워봐야 되는 다육이 라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후에 잘 적응을 했기 때문에 여름만 반음지에서 잘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품종이고요. 단 이 줄기가 늘어지는 그런 성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키우다가 분갈이하기 힘들어 가지고 포기를 하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대품도 큰 부담 없이 구입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대략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운다 그러면 지금처럼 얼굴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줄기를 늘어뜨리면서 예쁜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11월부터 그 다음 4월까지는 이렇게 진한 알록달록한 얼굴을 보이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입니다. 라울은 성장이 아주 빠른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게 되고 그늘에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잎이 웃자라거나 줄기가 가늘게 자라면서 아래로 처지면서 무름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일부러 영양제를 주면서 키울 필요성은 없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만 잘 주어도 키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햇살이 좋은 자리에 두어야지만 잎이 작아지면서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고요. 잎이 햇살이 살짝 부족하면 잎이 펴지면서 평평해집니다. 지금 작년 여름에 문제가 됐던 그런 라울 얼굴을 보여드릴 텐데요. 회복 기간을 두기 위해서 음지에 두었더니 이렇게 잎이 넙대대하게 퍼져 있죠. 이런 얼굴이 이 음지에서 자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봄이 오면 노숙을 하게 되면 이 평평했던 잎들도 아까 보여드렸던 라울처럼 잎이 안쪽으로 몰리면서 통통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중간 부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지에서 대략 한 1년 정도를 놓았더니 이렇게 작은 잎들이 성장을 하면서 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이제는 멋진 수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표 품종이기도 합니다. 일반 다육이 같은 경우는 한번 무너지게 되면 예쁜 수형을 만들 수 없는데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예쁜 수형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아주 키우기 재밌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온차가 나기 시작하면 잎 끝이 붉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번식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인데요. 잎꽂이도 잘 되지만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줄기를 잘라가지고 3, 4일 정도 말렸다가 흙에 꽂아두면 또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지금 잎꽂이로 성장을 시킨 라울 얼굴을 보시면 지금 잎꽂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작았던 잎들이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키웠더니 이렇게 잎이 커지면서 이렇게 풍성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 자구까지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는 독립적으로 심어줘도 충분하게 크기가 자라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울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얼굴 같은 경우도 줄기를 잘라가지고 적심을 시켜가지고 심어준 그런 다육이고요. 이 라울 같은 경우도 줄기를 분갈이하면서 줄기를 잘라가지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독립적인 화분에 심어준 얼굴입니다. 지금 이 라울 같은 경우도 아팠던 다육이가 대략 1년 정도 음지에 놓아가지고 키웠다가 올 봄부터 햇살이 좋은 데에 놓았더니 이렇게 잎이 작아지면서 통통해지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름을 잘 이겨내고 현재까지 잘 성장하고 있는 지금 라울의 얼굴이 다음 성장기에 분갈이를 꼭 해주어야지만 잎이 커지면서 줄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잎이 작아진다라는 것은 화분 속에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고사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라울 같은 경우는 화분 속 안에 뿌리가 너무 가득 차게 되면 잎이 작아지면서 앙상한 줄기만 남게 됩니다. 지금 반대편 얼굴 같은 경우는 햇살을 많이 받지 못해 가지고 약간 연두색빛 얼굴이 더 강하죠. 이 11월 이후부터는 최대한 햇살을 많이 보여줘야지만 이렇게 앞쪽처럼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얼굴을 보시면 물방울이 보이죠.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겨울 같은 경우도 살짝 다른 다육이에 비해 냉해가 올 가능성이 살짝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1월 정도에 칼슘제를 쳐줘 가지고 냉해를 예방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데요. 아마 이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베란다로 다육이들을 다 옮긴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바깥에서 거리대에 노숙을 시키면서 색감 변화를 즐기면서 감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라울 같은 경우는 겨울 자리 위치가 창가에 너무 붙여버리면 잎이 냉해를 입어가지고 얼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울은 창가에서 살짝 떨어뜨려 가지고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곳에 놓게 되면 기온차만으로도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품종이기 때문에 이 키우는 부담이 덜한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 이후부터는 다육이들의 얼굴이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기온차만으로도 이렇게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는 다육이 중에서도 이 라울만큼 계절 변화에 민감한 다육이도 없을 겁니다. 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모양이 아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가을 이후 화려하게 귀엽게 귀여운 모양을 가진 식물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라울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라울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품종들도 있는데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이 품종이 이 일반 라울과 다르게 살짝 건드려도 피톤치드의 향기가 나는, 예전에는 라울을 두 종류로 분류를 했는데 어떤 라울 같은 경우는 이름을 크라바쯤으로 해서 라울과 다르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키워보니까 향기만 난다 라는 정도에서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었고, 특징, 이 여름 싫어하고 겨울에 냉해가 살짝 올 수 있고, 그리고 이 그늘에서 너무 오랫동안 키우면 줄기가 가늘어지면서 늘어지는 그런 성질 모두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크라바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격이 비싼 품종을 구입하기보다는 저렴한 라울을 구입해 가지고 키워보는 것도 이 가을 이후에 예쁜 베란다 정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싶습니다. 라울 참 재밌는 다육이고 키우기 좋은 다육이입니다. 다육이 키우는 게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라울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